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로 살아온 76세의 이옥선 작가가 쓴 즐거운 어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기르면서 매일을 기록하던 전업주부가 육아를 끝내고 남편을 하늘나라로 배웅하며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낸 뒤 이어지는 노년의 일상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 지나간다. 돌아보면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확실하다. 옛날에야 시골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계속 그곳에서 살거나 결혼이나 취직을 해서 도시로 나가더라도 가끔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서로의 안부 정도는 들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파편화되고 뿔뿔이 흩어진 때엔 다시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수도 있다. 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는 어떻게든 줄기차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이웃, 직장 동료, 아이를 같은 학교에 보낸 학부모끼리 가까이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 이사를 가고 심지어 이사간 집에 집들이도 갔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커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등 환경이 바뀌면 그동안 알고 지내던 관계들이 차츰 소원해진다. 그 중에는 아주 특별히 서로가 잘 맞아서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낱낱이 만나서는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세월이 오래가고 보면 한때 친했던 사람도 이름이나 얼굴조차 가물가물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상당히 허망하다. 그러니 한때의 관계에 목매지 마라. 그래도 오래 가려면 친목 모임을 만드는 게 그나마 좀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툭하면 개를 하자는 말을 하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친목 모임을 자주 만드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1960년대 초 남편이 대학 다닐 때는 지금 같은 동아리 개념과는 다른 문학 서클이 있었다. 선후배가 문학이 밤 행사를 열거나 동인지를 내고 시화전을 하는 등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긴밀하게 지냈지만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좀 소원해졌다. 그동안 각자 시인으로 등단하거나 저서를 내거나 교수나 기자, 약사, 교사, 의사, 기타 등등이 직업인이 된 어느 날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역시 죽이 잘 맞아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 여자들끼리도 너무 잘 맞았다. 남자들과 같이 만나려면 주말에나 만나야 하는데 다들 바쁠 나이일 땐 그마저도 잘 안 모여져서 여자들만 주중에 모임을 만들었다. 남자들 모임명이 간선회라 여자들은 지선회라 했다. 그 후로부터 남자들이 지선회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고 여자들이 주도하여 여행도 가고 하여간 주객이 전도되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남자들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리지도 않고 모일 때마다 해서 여자들도 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사건을 일으켰는지 다 알 정도이다. 모임을 결성될 땐 한 남자 회원이 10명이 넘었다. 세월이 가면서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집도 있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고 또는 중병에 걸려 오래 투병하고 사람 사는 형태가 고스란히 우리 모임에 투영되었다. 이제 나이들을 더 많이 먹고 나니 남편들이 죽고 여자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생기고 결국 남자들도 몇 명 안 남았지만 여자들 4명이 모임을 하며 끝까지 남았다. 이 4명도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으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는 다짐을 하고 헤어졌다. 남편이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이 친목 모임도 있는데 4명의 친구들과 그 부인들이 모임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이기 시작했으니 거의 50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구나. 아직 젖먹이들을 데리고 만나려니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하루 종일 놀고 술 취한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다니면서도 어쨌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동서남북이다. 덕분에 아이들끼리도 잘 알고 넓은 의미의 가족 같다. 모든 집안이 애경사에 참여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겪어내며 여행도 같이 다니고 어울려서 생을 지내왔다. 나의 남편이 죽고는 7명만 모여서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추억담을 나누기도 한다. 남은 3명의 친구들도 80대니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고 한 번 모임을 가지려면 날짜 조정을 위해서 한참을 조율해야 한다. 어느 날 만났는데 이 나이 많은 남자들이 말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을 둘러봐야 할 정도였다. 가만히 보니 이들이 귀가 어두워진 거다. 그러니 자꾸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젊었을 때의 패기는 다 어디 가고 영감님들만 남았다. 내가 성당을 다니는 동안 영세 동기와 또 주변의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같이 성가 연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이유로 자주 만났다. 하지만 이사를 가고 또 아프고 역시나 여러 이유로 와해되더니 겨우 3명이 남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것으로 흐지부지하고 있다. 사는 동안 이렇게 여러 이유와 인연으로 만든 모임들이 제법 되다 보니 한창 중년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막년회를 하는 연말쯤에 부부 동반으로 자주 나가니까 딸내미가 연예인 부부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가시나요? 이러면서 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다들 모임 자체를 안 한다. 모두 다 챙겨 입고 걸치고 어디 장소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귀찮단다. 그러니 아직 원기 충천하고 바쁘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친목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젊은 시절일 게다. 그래도 쉽게 깨어지지 않고 길게 가는 모임은 여고 동창 모임이다. 모두가 그렇게 착실히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모임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창회는 어디서든 줄기차게 이어져 오는 모양이다. 아마도 뿌리가 튼튼한 모임이어서 그런 것 같다. 젊어서는 동창회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쩐지 과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타지에서 동창회를 하고 보니 그래도 중간에 어떤 이유로 만나서 만들어진 모임보다는 탄탄한 느낌이 들고 동창들이 이만큼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진다. 직장 생활하던 동창 친구들이 정년 퇴직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 몇이 근교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좀 걷고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엄청 떨고 점심 먹고 오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8명이 되었다. 그럭저럭 15년이 넘었네. 그나마 60대에는 많이 걷고 매주 다른 산에 갔는데 70대도 중반에 넘어가니 다리가 아프다는 친구도 있고 어딜 다녀봐야 거기가 거기라며 제일 나은 데가 성지곡인지라 이제 어딜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성지곡만 가서 걸으면 조금 걷고 수다만 많이 떨고 온다. 이 모임의 명칭은 처음엔 진주 여고인이 수요일에 모여서 성대하게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징수성찬이었는데 어느새 성지곡팀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이런 모임이 있어서 혼자 된 노년의 인생이라도 마음이 든든하다. 한 겨울에는 야외에서 수다를 떨기는 너무 추워서 식당에서 점심만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케이크를 판매하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요즘 조금만 도심 밖으로 나가면 경치 좋은 곳엔 죄다 이런 종류의 카페들 천지다. 이런 풍조도 다 필요해서 생기는 현상인가 싶다. 예전에는 밥을 밖에서 먹더라도 가까운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기 집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니 친지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극히 줄어들었는데 집이 인테리어에 들이는 관심은 또 왜 그렇게 요란한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인류에 공헌하겠다거나 다른 인간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더 발전해봐야 지구만 망가진다. 모두 다 저 잘난 맛에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부수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또 감당할 만큼만 살아왔다고 본다. 흔히들 야망을 가져라, 또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 기타 등등 요즘 애들 말로는 갓생을 살겠어 라며 자신이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이력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바람이 노래를 들어라를 쓸 무렵 자신이 주인공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요소로 유머, 친절함, 자기 억제를 들었다. 이 세 가지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라는 거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모순, 자아, 공포 따위는 쓰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구태여 쓸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주인공들에게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모든 사물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부정적인 요소는 잠시 접어두고 유머와 친절함, 자기 억제라는 덕목으로 가볍게 날아올라 보는 건 어떨까? 심각한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98세의 타계한 중국의 석학 지셸린 선생이 95세에 펴낸 에세이 다 지나간다 라는 책이 있다. 제목은 도연명의 시에서 따왔다고 한다. 선생은 인류의 체인에서 내가 할 일은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 했다. 나이를 이만큼 먹고 곰곰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거나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갈 것들이다. 그러니 인간끼리의 관계를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가뿐하게 생각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골든 에이지를 지나며 많은 돈을 쌓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돈을 아껴 모아서 집을 사야 할 일도 없다.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된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오히려 나를 걱정할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엄마로서 명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전화도 잘 안 한다. 엄마는 항상 씩씩하게 잘 산다는 메시지를 준다. 남편 저녁 밥상에 뭘 올릴지 메뉴 때문에 골치를 썩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 나는 팔자가 늘어진 최고의 인생 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이후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다. 아니, 어린 시절에도 어른들이 눈치를 살피고 공부나 시험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니 지금이 더 나은 시절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롯이 나의 생각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도 되는 인간으로서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야말로 황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불면증이 있지만 내일 굳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구태여 꼭 일찍 자야 할 이유도 없다.
친정어머니도 불면증이 있어 잠을 잘 못 잤다. 엄마,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까짓것 자지 말지 뭐. 내가 뒷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해서 나는 통쾌함을 느꼈다. 그래도 계속 잠을 못 자면 안 되니 수면제를 먹고 자기도 했지만 치매에 안 걸리고 93세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나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으나 결국 내가, 즉 내 몸이 나를 통제한다. 이 나이는 내가 나의 몸과 타협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행히 아직 크게 구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메이커 있는 병만 없으면 아직 괜찮단다. 노화에서 오는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소소한 불편 정도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래서 가정법이지만 다시 젊어지는 것도 거부한다. 젊어져 봐야 다시 또 노화의 시기는 오게 마련이어서 뻔히 아는 그 짓을 왜 또 한 번 더 할까냐 싶다. 시간이 한정없이 많을 것 같지만 나는 항상 바쁘다.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자정이 넘어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하루가 짧고 밥도 두 끼밖에 못 먹는데도 배는 여전히 나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고 나면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데 젊어서는 그렇게 빼빼하던 나도 지금은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하니 인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기 좋은 말로 노년에 시간이 많으니 봉사활동이라도 하라고들 한다. 나는 아무리 봐도 노년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 돌지는 않는 것 같다. 봉사라는 게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봉사하고 싶지 않다. 그동안 남편에게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그나마면 내가 해야 할 봉사활동은 다 했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일주일에 3번 요가를 가고 한 번은 친구들과 산에 가고 일요일엔 헬스장에 간다. 게다가 매일 목욕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니 남을 시간도 없다. 사람들이 할머니가 되면 할 일이 없어 주리를 틀어댈 거라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지 자식을 갖다 맡기고도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고 손주는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 편할 대로 생각하지만 천만이 말씀이다. 요즘 할머니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고 나이 들어도 새로 배우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있다. 젊은 저희들은 공연을 보러 가고 이름난 식당에 가서 긴 줄도 서고 모여서 즐거운 놀이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나? 저녁 시간에는 유튜브나 또 다른 매체로 강연을 듣거나 책 소개를 듣기도 하고 알라딘이나 예스24 등이 인터넷 서점에서 신간이나 관심 있는 책의 리뷰도 챙겨서 본다. 젊은 사람이 시각도 느껴보고 요즘 각광받는 작가가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워낙 쏟아져 나오는 책이 많으니 다음에 도서관에 가면 빌려올 책을 따로 기록해 놓기도 한다. 요즘 앤드루 포터의 사라진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모양인데 도서관에 가면 틀림없이 아직 갖추어 놓지 않았거나 있어도 누가 냉큼 빌려갔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 같은 작가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빌려올 작정으로 쪽지에 다 써놓는다. 책을 사기에는 이미 내가 버린 책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가능하면 책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또한 알 수 없다. 나는 아끼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할머니가 되면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어도 좋겠다 싶어 이 시기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언제나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가기 마련인지라 나의 독서 생활 역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때 알라딘 서재에서 당신이 이 속도로 책을 읽어간다면
80세까지는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통계를 올렸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사람이 늙으면 눈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생각 못했구나 싶었다. 거기다 새로운 매체들이 나오고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시간을 보낼 여러 종류의 콘텐츠들이 줄을 서 있는 기분이 든다. 그러니 내게 걱정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서 적적하지 않나요? 하는 인사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혼자서 지내니 세상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좋다. 남편이 있을 때는 있어서 좋았다. 같이 먹고 싶은 점심을 먹으러 다니고 아침에 미포 선착에 가서 방금 들어온 고깃배에서 갓 잡아온 자연산 광어를 사와서 남편은 회를 뜨고 나는 푸성기를 씻고 포를 뜨고 남은 뼈로 매운탕을 끓여 하루 종일 먹었다. 그러다가도 금방 툭툭 되기도 했지만 남편도 젊었을 때보다 저리 사가서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가끔씩 되지도 않는 문제로 똥꼬집을 피우면 또 기세 좋게 싸우기도 했다. 남편은 유난히 필요 없어진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다 끌어안고 살려 했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기도 했다. 남편이 가고 횡댕그러 하던 시기를 지나고 나니 나는 이런 황금의 시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보통 할머니가 되면 자기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안 먹을 수 있는 자제력이 생겨서 건강식만 먹을 줄로 나는 생각했는데 어느 나이 때건 사람은 똑같은지라 한밤중에 속이 출출해지면 안 먹어도 좋을 스낵을 먹거나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고는 아침에 눈이 부어서 반쯤만 뜨고 후회를 한다. 요새는 눈이 부으면 완전히 할머니 눈이 되어 쌍꺼풀이 처져 버리니까 인상이 고약해지는 것 같아서 보기에 영 안 좋다. 집에 아예 쓸데없는 먹을거리들을 안 사다 두면 또 허전하고 내가 뭐 천년만년 살겠다고 먹고 싶을 때 뭘 못 먹고 살 거냐 싶어서 남들이 몸에 안 좋다는 콜라를 또 사다 놓고 속이 더부룩하면 벌컥벌컥 마신다. 이럴 때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젊었을 때는 지지부진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인생에서 중대한 뭔가를 빠뜨렸거나 어딘가에 더 중요한 인생의 알갱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갈등한 시기도 있었다. 하나 중대한 것은 바로 그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일상이 깨어져 봐야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처를 본의 아니게 옮겨야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이 나는 등등의 일 없이 일상을 잘 지내왔다는 것이 평탄한 일생을 무리 없이 잘 살아왔다는 뜻이 된다. 별일 없는 일상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의 할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이 이 자유로움을 한껏 누리기 위해 다짐한다. 세속의 일에 관심을 덜 가지려 하고 관념이나 도덕, 종교나 신념 이런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한다. 요즘 머리로 물구나무 서기를 연습하고 있다. 공동체육관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서 유튜브를 참고하며 계속해 본다. 가끔씩 성공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 노라 에프런은 60대에 쓴 에세이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 에서 드디어 머리로 물구나무 서기에서 성공한 순간에 대한 글을 썼다. 그리고 70대의 나도 물구나무 서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스스로 씩씩한 기상이 느껴져서 혼자 흐뭇하다. 아직은 70대이고 더구나 정부로부터 2살이 나이를 삭감받았으니 나는 더 젊어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70대와 80대는 또 현저히 체력 차이가 나고 그 연배쯤 되면 이제 곧 노화의 지름길로 가는 길목이라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을 최대한 즐긴다. 그야말로 카르페 디엠.